하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벌써 7년 만이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참 신기하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이 뭐야, 나야 지섭이. 계정을 바꿔서 모르는 건가? 네? 나라고, 최지섭, 네 전남친.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네 남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나? 잠꼬대는 침대에서 하시죠. 용건이 없으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지.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뭔데?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해서. 뭐? 어때? 귀가 솔깃해지는 용건이지? 어딜 봐서? 어? 내가 28살이었을 때 3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는 좀 그래 라면서 갓 20살 된 신입사원으로 갈아탄 게 누군데. 아이 뭐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잖아. 나보다 5살은 더 많은 네가 할 소린가 그게? 남자랑 여자의 나이는 개념이 다르다고. 남자가 30살 되면 딱 남자다울 때고 여자가 30살 되면 다 늙은 거지. 그럼 왜 다시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벌써 35살이나 되었는데? 설마 내가 28살에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톡톡 쏘는 매력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럼 이제 용건 다 끝난 거지? 아니, 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고 그럼 얘기 끝이잖아. 아니 잠깐만. 간만에 연락된 건데 좀 더 얘기 좀 하자. 난 그럴 여유가 없는데? 아, 뭐 어때서.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에 기댈 필요도 있지 않겠어? 말하는 건 너무 역겹네. 헐, 너무해. 그래 뭐 그런 성격도 다 하은이의 매력이었지. 토 나와. 아, 근데 하은이 너 나랑 헤어진 후에 부서 이동했지? 서울 본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사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로 사귄 애랑 서울로 올라왔거든. 아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때 나 니들이랑 같은 층에 있던 옆부서 사람이었잖아. 그 신입의 이름이 수아라고 했나? 너랑 수아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부장님한테 사직서 내는 모습이 마치 니네 주변에 무슨 꽃밭이라도 펼쳐지는 것 같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나 보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빙하기라도 왔나 보다 싶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게 부러워 보였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난 지금 디스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나를 못 잊고 계속 생각했다는 말 아니야?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이라서 뇌리에 박혔을 뿐인데 상사한테 사직서 내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너네 말고 또 있을까?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려서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 그냥 지나간 일은 좀 봐줘. 나도 그 후로 많이 성장했다고. 안심해도 돼. 아니, 네가 현재 어떤지는 내 관심사가 아닌데? 삐지지 좀 말고. 근데 보면 또 네 특유의 톡톡 쏘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긴 해. 그렇게 삐지는 모습도 참 귀엽거든. 그래서? 응? 결국 뭘 하고 싶은 건데? 뭐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네가 내 나이를 이유로 걷어찬 거였고 나는 지금 35살이잖아. 근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게 너무 어려도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얘기가 전혀 안 통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나 경제관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더라. 그러셔? 수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생긴 남자가 좋대. 나 같은 아저씨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걔 지금 27살이지? 그리고 너는 40살이고. 하긴 나이로 보면 체력이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긴 하네. 뭐 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생각한 거야. 우리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무엇보다도 넌 이제 35살이라서 홍기도 꽉 찼는데 혹시 결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데없이 다시 사귀자고 한 거야? 너한테 있어서는 매우 감사한 제안 아니야? 여튼 그럼 이건 얘기된 거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줘. 왜? 왜긴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그러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도 돼.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솔직하게 받아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7년이라는 세월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냥 뜨겁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싹 다 날아갈걸? 진짜 변함없이 역겹네.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하은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그려왔던 그 달달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더러워. 어? 진짜 진심으로.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네가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가 35살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다가 늙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제 나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잖아. 응? 솔직해주자 우리. 아니, 아까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던 건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데? 에? 무슨 말이야. 35살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7년씩이나 됐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연애도 했을 테고. 요즘 세상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대부분인 걸 모르는구나? 아니, 그래도 솔직히 쭉 내 생각만 해온 너는 예외잖아. 그게 문제라고. 뭐가? 내가 언제 쭉 네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응?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아니, 그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딴 건 헤어질 순간에 다 끊어졌구만 무슨.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 웃기네. 애도 벌써 셋이야. 진짜? 애도 있어? 셋이나? 이건 또 반응하네? 아니, 대체 왜?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남자랑 애를 만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제발 좀. 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왜? 헤어진 시점에서 난 완전히 너를 놨어. 거짓말.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너를 만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 머리에 든 꽃밭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말이 돼 이게? 나 살 집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실은 회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수아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나름 일자리도 찾고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서울 와서도 금방 적응도 하고 뭔가 나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그니까 즉 네 여자친구한테만 일 시키고 정작 너는 집에 틀어박혀서 밥만 축냈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이다. 쉽게 말해 방구석 폐인이라는 말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항상 뭐든 너한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자기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너를 버렸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7년씩이나 함께 해준 것도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넌 이제 나이가 40이야, 이 사람아. 뭐? 나이 40 먹고 직장도 없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 대체 뭐야?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본가 가서 살면 되잖아. 7년 전에 일 그만두고 서울 간다는 거 반대하셔서 싸우고 영 끊었단 말이야. 그럼 직장이라도 좀 구해보든가. 근데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아니, 그래도 당장 잘 것도 없는데 어떡해. 아, 맞다.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낸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화내면 나도 같이 빌게. 그럼 되지? 주소 알려줘. 누가 재워준대? 응?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아니, 왜? 결혼하면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이사 갔으니까. 진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초에 헤어진 전 여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직장이라도 알아봐. 그 후 7년 전에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었지만 설마 한층 더 심해져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최지섭은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그 애 어머니가 제 본가까지 찾아와서는 지금도 지섭이 좋아하는 거면 좀 만나달라 라고 울며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미리 사정을 들었던 아빠가 지섭이의 망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섭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그대로 체육교사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체노동 알바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식 근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인 38살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1년 중 연말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김장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해야 해서 정신없거든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이고 회사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50억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수완도 있고요.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회사 홍보가 아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데요. 제가 살면서 제일 버릇없다고 느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동서예요. 지금은 제 눈치를 보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싸가지가 극에 달했어요.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몇 번 참다가 결국 들이받고 시원하게 밟아버렸지만 말이죠. 그래서 순한 양이 된 겁니다. 제가 완벽히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네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망아지처럼 철없이 날뛰던 동서를 길들인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큰애야, 혹시 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네, 어머니. 당연히 되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준철이가 여자를 데려온다는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구나. 도련님이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워낙 말수가 없는 애니까 그러려니 해.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되나 싶어서. 저는 괜찮죠. 이 사람도 주말에는 일 안 해서요. 그러면 혹시 음식을 같이 좀 해줄래? 밖에서 만날까도 싶은데 이왕이면 인사 온다는 거 밥이라도 해먹여야지. 토요일에 오나요? 응, 토요일 저녁에 온다니까 금요일에 장 봐두고 음식하면 될 것 같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준철이 그 녀석은 언제 여자를 다 만났대? 그러게 말이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정신없겠거니 했는데 오래 만났나 보던데. 만날 인연이니까 만났겠죠. 도련님이 결혼한다니까 제가 다 설레네요. 마냥 어리기만 했는데. 준철이도 이제 27살이면 딱 좋을 나이지. 우리 결혼했을 때도 27살 아니었나? 그렇지. 어머니 저희 많이 늙었죠? 내 앞에서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규진이는 언제 데리러 가니? 회사 일하면서 규진이까지 돌보는데 안 힘들어? 전 괜찮아요.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점심 전에 모시러 갈게요. 오랜만에 장도 보고 밖에서 점심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 귀찮으면 요즘 뷔페도 잘 나온다는데 어디 가서 포장이라도 해올까? 어머님은 음식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구나. 편하려면 사오는 게 맞고 근데 기껏 온다는 손님한테 바깥 음식 대접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럼 손 많이 가는 음식은 따로 주문해요. 요즘 워낙 잘 나와서 괜찮거든요. 저 직원들이랑 연말 회식할 때도 뷔페 포장해 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몇 가지 좀 주문할 수 있겠니? 식구들이 많으니 조금 넉넉하게. 네, 그럴게요. 이따가 메시지로 주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따 연락하자. 저는 대학생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연애를 7년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절 만나 서로가 못 볼 꼴 다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던 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였고 그렇게 27살의 나이에 너무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는 12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선언한 꽃다운 나이의 시동생이죠. 한참 어리게만 봤던 시동생이 마음 맞는 여자와 평생을 약속한다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무척이나 기뻤어요.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고 시간이 흘러 인사를 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양호한 편이었고 시동생은 너무 서두르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은근히 저를 갈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오늘 음식은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던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힘드시고 번거로워서 손질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사실 주문했어요. 초면에 이런 대접 받아서 서운한 건 아니지. 사실 시간 아끼려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은 주문했거든. 음식을 다 하려다 보니 시간도 모자라고 너무 벅차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집 식구가 되기로 한 거 정말 축하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하나 오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형님도 있는데 편하게 그냥 하시지. 그나저나 혹시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올해 38살이에요. 우리 규진이는 이제 5살이고요. 어머, 이제 결혼하면 형님 동서 지간 되는 건데 작은 애가 괜찮으면 서로 말 편하게 하는 건 어떠니? 어머, 그래도 돼요? 그러세요. 결혼해도 달라질 입장은 아니니깐요. 그나저나 결혼하면서 트러블 많이 생긴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준철 씨가 워낙 조용한 편이어서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녀석은 신경 쓸 것 없다. 작은 애 너는 준철이랑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만 준비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 난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성격이 아니야. 큰애 내외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라고 하셔서 양가 부모님 덕분에 저희 일찍 내 집 마련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주소는 왜 그러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머님 가전 좀 바꾸셔야겠는데요. 다 오래된 거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서라 그만해. 아직 10년도 안 된 것들인데. 어머님,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형님, 제가 다니는 피부과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가시던지요. 나? 갑자기? 결혼 앞두고 관리 좀 받으셔야죠. 형님이 동안이긴 하지만 제 결혼식에선 그 누구 하나고 밉보일 순 없어요. 그러니 제 말대로 피부과 다녀오세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고요. 제가 풀코스로 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맙네. 알겠어. 동서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미리 고마워.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 부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의금도 두둑히 하고 결혼 선물로 냉장고도 선물했어요. 그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여우 같은 동서가 제 위치가 탐이 났는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이며 뭐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더랬죠. 일 다 끝나면 시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5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따로 뭐 챙겨주셨어요?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가방에 뭐 넣어주시던데? 아, 그거? 어머님이 옷 사 입으라고 용돈 주시더라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요? 왜 전 안 주시지?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시나? 어머니 그런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평소에 내가 많이 챙겨드려서 가끔 이렇게 용돈 주시더라고. 근데 나 이거 다 안 쓰고 모아뒀다가 다시 어머니 드리거나 그래. 그런데 왜? 왜긴요. 부러워서 그러죠. 바쁜 형님 대신에 제가 제사 음식도 하고 시댁이랑 바로 옆에 붙어 살면서 챙겨드린 게 얼만데 그런 거로 차별하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동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서운하다는 거죠. 제 감정도 말 못해요? 어휴, 그래, 동서 감정이지. 그나저나 형님은 무슨 회사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이한테 대충 들어보니 무슨 화장품 만드신다면서요?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나 봐요? 회사 자체가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냥 내 만족하면서 운영하는 거지 뭐. 그래도 나름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탔어. 아마 동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 그래요? 저 유행 잘 따라가는데 제가 모르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예요. 형님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저 형님한테도 서운해요. 이번에는 뭐가 서운한데? 아니, 지난번에 어머님께 스카프 사드렸잖아요. 저는 왜 그런 거 안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여자끼리 맞춘 거라고 하던데 제 거는 없어요? 난 또 뭐라고. 이거 여자끼리 맞춘 거긴 한데 한정판이라고 해서 나중에 받은 거야. 동서 우리 시집 오기 전에 맞춘 거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온 거라 좀 걸렸어. 아니면 내가 다른 거 사줄까? 칫 됐어요. 저 그런 거로 치졸하게 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무시하세요? 그깟 명품 스카프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고 집안일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마운 마음 항상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면서 내 신경 긁으면 좋아? 말하는 걸 좀 고쳐. 아무튼 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큰애야 퇴근한 거야. 규진이는 아까 하원시켜서 저녁 먹였다. 언제쯤 올 거니? 저 이제 끝나서 가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천천히 오거라. 그리고 혹시 너 둘째랑 무슨 일 있는 거냐? 동서랑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둘째가 요 며칠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요즘 점심 나랑 같이 먹거든. 저녁은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의외로 동서가 어머님을 되게 잘 챙기네요. 제가 해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내가 용돈 준 거 둘째한테 말했니?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동서가 먼저 이야기 꺼내던데요. 그랬구나. 내가 그냥 계좌이체 시킬 걸 그랬다. 하도 서운하다고 말하길래 그만 입 닫으라고 똑같이 30만 원 줬다. 아니, 글쎄 말이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구는 거야.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하길래 답답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했는지 먼저 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눈물까지 글썽이더라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안 주니? 동서가 그랬다고요? 아휴, 어머님 곤란하셨겠어요.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는데 잘해보려는 의지는 강하다만 걱정이 되는구나. 본인이 집안에 적응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뭐. 그나저나 들어가면서 뭐 좀 사갈까요? 어머님 저녁 드신 거예요? 조금 전에 규진이 먹이면서 같이 먹었지. 그러면 제가 디저트랑 커피 사갈게요.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세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댔죠.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미리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데다 연매출이 좋은 편이라 여유로웠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바쁘니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쓴다고 해도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드린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그렇고 저희 신혼집도 그렇고 제가 다 장만한 거거든요. 사실 시댁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다고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 건 아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시동생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쓸 돈도 시동생 학비로 다 쓰고 유학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리신 상태였거든요. 빚도 있으셨고 그 빚 갚느라 시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좋은 남자 제 남편을 맡게 해주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그만큼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서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아파트 생활 청산하는 게 어떠니? 우리 집 옆에 땅도 넉넉히 있고 한 건물은 아니고 집 지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규진이도 그렇고 둘째네도 아이 낳고 그러면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아파트는 전세로 줘버리고 집 지어서 살면 어떤가 해서. 나도 멀리 안 가고 너희들 가까이서 보고 좋잖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회사가 딸려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집을 먼저 지어야 하나? 나도 그걸 조금 고민 중이다.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좋기도 하겠지만 괜히 내 욕심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이 사람도 그 생각하긴 했었어. 빈 땅으로 둬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서로 왕래하면 좋지 뭐. 어머, 그럼 어머님 집 옆에 있던 땅이 전부 다 어머니 거란 말씀이세요? 왜? 동서도 이사 오고 싶어? 집 지은 뒤에나 가능하겠는데? 그나저나 집 지을 예산은 넉넉하려나 모르겠다. 너도 회사 운영해야 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잖니.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돈 벌고 있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너희가 젊어서 일군 것들인데 집 짓고 싶다는 욕심에 또 무리하게 둘 순 없잖니. 어머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집 다 지어놓고 못 들어가면 세 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어머님 노후 자금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일 그만 다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얼마나 버시길래 돈돈거려요? 이게 형님 거라도 돼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선심 쓰듯 말씀하시잖아요. 뭐 형님이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가지고 유세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아이고, 왜들 그런다니. 별것도 아닌데 둘째는 말 좀 곱게 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러니 지난번처럼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지 말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옆에 땅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필지로 따지면 두 필지라 집을 두 채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은근히 그 필지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집은 모두 제 명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났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혼수나 예물 대신 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달랑 집만 사기가 뭐해서 물려있는 땅까지 같이 구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 터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저에 싸붙이기 시작했고 견제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동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 저는 화가 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동서녀는 저에게 돈으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며 자신은 원래 있는 집안이라는 말을 대놓고 하면서요. 날이 추워지고 김장을 앞둔 시점에 동서의 기고만장은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바쁘세요? 바쁜 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나 평소랑 똑같지 뭐. 요즘 겨울 이벤트 하느라 정신이 없네. 그렇게 바쁘진 않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문득 생각나서 대화나 좀 할까 하고요. 그렇게 한가하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가전 싹 바꿔드렸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했죠? 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그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어머니가 뭐 받은 거 없이 결혼했다면서요. 그게 그 뜻 아니에요? 아, 그건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해? 동서보다 많이 했을걸?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번 김장 형님이랑 어머님이 하시죠?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나랑 그 일랑 같이 할까 해. 어휴, 결국 몸으로 때우시네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몸으로 때우다니. 동서 오늘 날 잡았어? 나를 잡다뇨.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사며 설거지 김장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나보고 다 하라고? 동서는 회사도 안 다니면서 왜 내가 다 해야 해? 하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무슨 짓이지? 지시라뇨. 저처럼 있는 집안에서 그만큼 해왔는데 어디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세요? 형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제가 우위인데. 하하. 전에도 말했지만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동서 놀라서 뒤로 자빠질걸? 뭔데 그래요? 어쭙자는 허세 부리실 거면 그만두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 내가 사온 건데 결혼하면서 혼수 예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길래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거 다 같이 잘 살자고 통 크게 집이랑 땅 다 샀지. 그럴 리가요? 부암동 집이 형님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등기부 등본 열람 가능하니까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그리고 그 옆에 필지도 다 4명이야. 시댁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진 내가 말 안 할게.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나는 여기까지 설명할게. 아참, 그리고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냐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고. 규모는 작지만 동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걸? 동서네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디 가서 자금력으로는 뒤지지 않거든? 동서가 지금까지 한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두자면 그만 깝쳐. 지금도 안 봐줄 거지만 앞으로도 얄짤없어. 뭐?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형님 자존심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갖고 노는 거죠. 어머님 등에 업고 형님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기를 해 뭐를 해? 못 믿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서 보라니까? 어머님한테 또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쳐보던가? 형님.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허세와 자존심을 부린다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는지 정말 등기부 열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추악하고 못나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는 겁니다. 딱 동서가 그랬어요. 저에겐 아무것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랑 함께 지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동서가 참 안 돼 보였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 이번 돌아오는 명절에도 직접 음식 하실 거죠? 아니, 이번에는 귀찮아서 안 하련다. 요즘 보니까 주문받아서 요리해주는 곳도 있더라. 지난번에 뷔페 음식 먹은 것도 맛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어떻게 주문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있고 형님도 계시는데 그냥 직접 하세요. 아이고, 난 싫다.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기름에 냄새 맡으면서 돌아가신 분들 요리에다 바쳐야 해? 돌아가신 분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인데 좀 더 맛있고 편하게 일하련다.
제가 형님이랑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이랑 장도 보고 다 할게요. 동서, 나 연휴 전이랑 당일이 제일 바쁜 시기야. 나 그때 음식 못하는데 동서가 할 거야? 형님은 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번 회사 일로 중요한 날에 빠지시는데 그깟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집안일이 중요하지. 지금까지는 회사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는 나도 정신없어. 그래서 규진이도 어머님이 하원시켜 주시잖아. 그거 보면 모르겠어? 웬만하면 내가 다 돌보는데. 그거야 형님 사정이죠. 아무튼 직접 요리해요. 어머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동서가 왜 난리야? 어머님, 음식 직접 하실 거예요? 안 할 거라니까? 둘째야,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어머님,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까지 내가 쭉 지켜봤다. 그동안 잘하려고 그러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큰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 허세만 잔뜩 부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저 시집 오면서 잔뜩 해왔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요. 그것부터 차이 나는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큰애가 아무것도 안 해오긴 내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10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홀라당 날아갔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집안에 시집 오면서 우리 편하게 하자고 집이랑 땅까지 사서 온 애야. 그런 애한테 뭘 더 바라겠니? 그 뒤로 우리 가족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큰애 덕에 이렇게 호사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 하니?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 집이랑 옆에 땅이 전부 형님 거라는 말이? 동서, 등기부 열람했다며. 아무 말도 안 믿더니 어머님 말씀은 믿나 봐? 더 이상 안 되겠다. 둘째 너는 앞으로 교육 좀 받아야겠어. 내가 웬만하면 시짜짓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큰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은 큰애한테 위임하마. 큰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머님, 동서, 내가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음식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명절부터 동서가 직접 요리해. 이참에 어머님 온천 여행 좀 보내드리게. 제사까지 다 지낼 수 있지? 그럼 그런 줄 알고 이야기 마무리 짓자. 형님. 시어머니의 호통에 동서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동서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과한 욕심을 부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치졸한 방법 같지만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와 얼굴 몇 번 마주한 것 말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동생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동서를 아주 쥐잡듯 잡았나 봅니다. 결국 저에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또 뒤끝 있는 성격은 아니라 동서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눈물까지 보이길래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기죽어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조금은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윗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나대는 것보단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뭐라 하거나 위압감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한사코 사양하긴 하지만 종종 주말에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갑니다. 매출도 좋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지니 선물할 맛도 나고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좋았거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동서가 데이트하자며 문자를 보내왔네요.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잠시 쉬고 동서와 수다를 떨러 가봐야 하거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